안녕하세요. 이번엔 74번 지승호 판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설문 보시죠. 취소 판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통 취소의 판결은 시험 문제 나오면 판결의 유형, 인용 판결이냐 기각 판결이냐, 특히 기각 판결, 사정 판결 또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판결의 효력이죠. 제일 중요한 거 기판력, 기속력, 그죠? 그 다음에 집행에서의 간접 강제 이런 부분이죠. 보시면 처분에서 처분의 반량 소재기하고 사실 변론 종결을 하면 법원은 뭘 하냐? 판결 내용을 결정하겠죠. 위법성이 인정되면 기각 판결을 그러니까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을 할 것이고, 안 되면 기각 판결을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사정 판결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판결서를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의 효력이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판결의 집행, 이 세 개가 이 라인에 있어요. 취소의 판결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설문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1번 판결 주문은 특정돼야 하고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어려운 지문이죠. 쉽게 교과서에도 잘 없고 그러나 판례는 있어요.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죠? 한번 기억해 두시죠.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닐 걸로 보여지고요. 나왔으니까 이럴 수 있다 한번 보시고 나머지 두 개 판례도 보시죠. 다음 2번 사정 판결 한 개를 인용 판결을 해야 된다. 사정 판결의 유형이죠. 성질 인용 판결이냐 아니면 기각 판결이냐. 기각 판결이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볼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3번 무효선언하는 취소 판결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할 수 있는데 소송 요건을 어떻게 하냐?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게 아니라 취소 판결에 취소성에 관한 판결이니까 취소성에 관한 소송 요건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전심 절차, 제소 기간 이런 문제 있죠. 보시죠.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단순 부당한 경우는 기각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재량처분의 취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재량의 한계는 그 남용성 법원을 취소할 수 있다죠.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 이제 보시면 심히 부당한 경우라고 돼 있죠.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행사를 위법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과연 부당과 위법을 구분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구별할 수 있었죠. 근데 비례성의 원칙이 위법 사유로 들어오는 순간 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원래 비례성의 위반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계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재량이 한계. 그럼 이게 법률의 범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위법성이 할 때 재량이 한계가 있다는 알터 엘리네크 얘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위법과 부당이 상대화돼요. 이해되시죠? 비례성의 원칙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판례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부당의 영역에 원래 가장 근거 위법성, 비례성의 원칙인데 비례성의 원칙이 위법 영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면 위법과 부당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부당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정심판은 부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인용 판결할 수 있죠. 그때 보세요. 부당이라는 의미가 취소성의 판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내면 안 되는 지문 같은데 그냥 단순히 맞추려면 그래서 단순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판례는 뭐예요? 심히 부당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심히 부당할 때. 그죠?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이 있었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내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금은 부당과 위법 상대한 논의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논문도 꾸준히 있고요. 뭐
엄격하게 구별한다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심의 부당한데 위법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위법이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5번이죠, 여러분들. 일부 판결을 할 수 있을 거냐. 그죠? 과징금이 총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번 법원이 이걸 취소할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죠. 아마 최근에 자주 나오는 문제고, 제 기억으로 이게 사법시험에 한번 단문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억이 저도 가물가물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과징금은 판례는 차수할 수 있는 건 다 보내드렸어요. 한번 보시죠. 네, 이론을 스토리를 설명할 테니까 기억하세요. 뭔가를 전부에서 일부를 취소한다. 전부하고 일부 개념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 행정소송법만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냥 9급 보시는 분들 아니 7급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이거 부관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분리 가능성 전부 취소 일부 취소 그래 부진정 뭐 진정 일부 취소 이런 거죠. 그죠? 거기에 시작은 그거예요. 전부하고 일부를 나눌 수 있을 때는 전부 다 뭘 해야 돼? 특정해서 분리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과징금이니까 어떻게 돼? 돈은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잖아요. 돈은 나눌 수 있잖아요. 특정해서 나눌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분리 가능하다는 말이 뭐냐면 분리가 됐으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원 언어더잖아요. 원과 언어더가 독자 생존이 가능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구성이. 그래서 부관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능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근데 과징금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과징금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과징금 액수가 만약 과징금을 처벌하는데 위반 사실이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이런 게 돼. 하나에서는 못 하겠죠. 액수가 가장 그냐는. 근데 두 개다,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분리 가능하고 특정해서 한정액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 그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빨간색으로 썼는데 보세요. 500만 원치 적지 않게 사업 정지를 택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그거예요. 변태적인 케이스죠. 때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한 게 법원에서는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한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수개 위반행위가 하나의 과징금으로 묶였을 때 일부를 기초한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보세요. 일부를 기초해서 어떻게 돼? 자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다 전부 취소한다. 이 방식이에요. 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게 뭐냐 영업정지 기간 그죠? 그 다음에 과징금 액수 돈의 문제하고 기간의 문제 그죠? 나중에 이제 또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합리적인 액수 정확한 적법한 액수를 법원이 보기에 산정할 수 있으면 그것만 맞게 하고 나머지 부분 초과 부분들은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재량행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왜냐하면 액수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정량 사유들이 존재하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 종합적 복합적 고려니까. 이해되세요? 판례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건 먼저 특정해서 분리 가능하냐. 보세요. 정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돈은 분리 가능하죠. 근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특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쪼갤 수 있는 그죠. 특정할 수 있느냐 돈의 액수의 합리적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대단히 수험생으로서는 어려운 파트겠죠. 근데 이론적 스토리는 뭐다? 분리 가능성, 특정성. 그죠? 그럼 분리 가능성은 돈하고 기간의 문제. 그럼 특정할 수 있느냐? 합리적 액수. 거기서 걸려들 거란 말이에요. 특정할 수 있는 판례도 있으니까 그건 나오면 계속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